본 동영상의 저작권은 더마스터 영어학원에 있습니다. 무단 퍼가기와 같은 불법적 사용은 민형사상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수능 특강 순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얼도로 시작을 하죠. 양보절이 나오겠네요. 양보절은 말 그대로 양보하는 겁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자리를 내가 갖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양보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양보라는 거는 이 내용을 작가가 양보하는 거예요. 주된 내용은 얘를 양보했으니까 주된 내용은 주절에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얼도우로 시작되는 문장인데 해보겠습니다. 노력이 어드마이러블하대요. 여기까지는 양보절이어서 막 세게 여러분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작가는 이 얘기를 양보하는 거니까 중점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노력이냐 했더니 리바이브 하려고요. 리바이브, 활력을 넣으려고 해요. 부활시키려고 해요. 누구를? 다잉 랭귀지, 죽어가는 언어, 소멸 언어겠죠. 죽어가고 있는 언어예요. 소멸 언어.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막 리바이브, 활력을 막 넣어주려고 그래. 부활시키려고 그래. 즉 소멸 언어를 되살리려는 노력이겠죠. 그런 거는 어드마이러블, 되게 우리가 막 존경하고 엄청 존경스러운 점이에요. 막 숭배하고 그런 것 같지만, 비록 그렇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챌린지가 있죠. 어려워요. 그런 일은 어려운 점. 어떤 어려운 점이냐 했더니 이제 요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리버스 하려고 해요. 리버스. 역으로 하다. 뭔가를 전환하다. 뭐를 전환해? 그 익스팅션 과정, 그 소멸 과정. 소멸 과정을 역으로 하려는 사람들의 힘든 점. 소멸 과정을 역으로 하려는 사람들의 힘든 점. 이게 뭡니까? 소멸 과정을 역으로 하다. 즉, 소멸 안 시키는 거죠. 나는 죽어가는 이 언어 소멸 안 시킬 거야. 언어는 소중하니까 소멸 안 시킬 거야. 라고 막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어드마이러블, 너무 존경스럽다 하겠죠. 소멸 안 시킬 거야. 근데 그들이 만나는 힘든 점이 있어요. 힘든 점, 주어져. 자, 힘든 점은 뭐냐 하니까 우리 intimidating,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는 이들이 소멸을 안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힘든 점은 뭐냐면 되게 우리한테 막 겁을 줘요. 우리가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겁을 먹은 거야. 이들이 겁을 먹으니까 소멸 안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힘든 점은 막 겁을 주는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소멸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 왔어요. 가보겠습니다. 나돌. 자, 모두가 그런 건 아니네요. 부분 부정. 모든 소멸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가 왜 소멸되냐? 모든 소멸이 다 다이렉트 결과, 직접 결과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직접 결과가 아니야. 다른 결과가 또 있어요. 그럼 어떤 결과? 하니까 자, 도미넌트 우리 정부, 지배 정부죠. 그 나라를 잡아먹었어. 지배하려는 나라가 와서 하스티러티, 막 미워해. 적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리프레션, 막 억압을 해요. 우리가 너네 지배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언어 쓰지 마. 이러죠. 막 미워하고 적대감 갖고 막 억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배 국가가 그 소멸시키려는 그 국가의 그 언어를 막 억압을 해요. 근데 거기서 오는 직접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멸이 다 그런 직접 결과에서 온 게 아닌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언어의 소멸은 지배국의 억압의 직접적 결과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1은 지배 국가의 억압 때문에 소멸되긴 했어요. 누구처럼 그래? 에즈든 누구처럼 그러냐 하니까 우리 대부분의 미국 역사 토탈 틀어서 우리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경우가 그랬죠. 그쵸?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소멸 언어의 모든 경우가 다 얘네가 지배국이 억압해서 온 직접 결과가 아닌 거예요. 다른 원인이 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박스에서 다른 원인이 그럼 뭘까를 찾아야겠죠. 다른 원인이 뭘까? 자, 소멸의 원인은 물론 지배국의 억압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원인. 그걸 찾아야 합니다. A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때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이 강요했다. 누구 보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 그것 채택하렴, 어답트하렴, 지배국의 언어를 써라. 이렇게 오죠. 보세요. 지금 이 박스가 언어가 소멸되는데 그 원인이 지배국이 억압을 해서 언어가 소멸되긴 하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박스에서 이어진 다음 글이 그러면 다른 원인, 지배국의 원인 말고 다른 원인이 하나 들어와야 돼. 그런데 A는 보세요. A는 첫 번째 문장. A는 지배국의 언어를 써라 이렇게 오잖아요. 그쵸? 다른 원인이 와야 됩니다. B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endangered language야. 위험에 빠진 언어예요. 소멸되고 있는 언어죠. 소멸되고 있는 언어야. 그 상황에서 주어 타이드. 우리 밀물과 썰물. 흐름이죠. 밀물과 썰물 흐름.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어. 뭐를 통해서 흐름이 바뀌고 있나? 뭘 통해서?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소멸되고 있는데 지금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얘를 통해서? 이건 소멸되고 있지 않잖아요. 보세요. 소멸되고 있는데 박스가 소멸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요. 그쵸? 소멸을 막기가 힘들어. 그래서 소멸 원인을 우린 찾아야 돼. 소멸 원인 중에 하나가 지배국이 억압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B는 어떻습니까? B는 소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어. 이건 소멸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C 가보겠습니다. 박스에서 C. but, where, 어디까지? 여기 콤마까지 0번 부사절이 오네요. 자, 브루털한 리프레션. 잔인한 그 억압. 억압 나왔네요. 억압. 나쁘지 않습니다. 박스에서 지금 연결되죠. 잔인한 억압이 실패했구나. 보세요. 소멸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억압 때문이긴 해요. 근데 또 다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not all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억압을 해가지고 소멸시키려고 했는데 걔가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에서 C가 지금 잘 어울리잖아요. 보세요. 잔인한 억압이 뭐를 실패했냐면 자, 인디지너스한 랭귀지, 토착 언어죠. 토착 언어, 이 유전자인데 인디언들이 원래 원주민이잖아요. 원주민의 유전자, 토착이라는 뜻입니다. 토착 언어, 사역동사, 토착 언어와 문화를 extinct, 멸종시키는 데 실패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배국이 억압을 했는데 그 원인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면 실패했으니까. 오케이? 네, 실패했어요. 다른 원인이 왔어. 그럼 다른 원인이 뭔데? 즉 얘네가 실패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얘네가 실패했는데 그 다른 원인은 엄청 인텐스한, 엄청 강한 뭐가 옵니까? 80년대 이후에 바로 세계화면 세계화. 이 세계화 때문에 언어가 지금 소멸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세계화가 성공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멸되는 원인은 뭡니까? 세계화인 거죠. 세계화. 지구촌.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한 가족이니까 하나의 언어만 쓰자. 지배하는 주류 문화의 언어만 쓰자. 이게 세계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수 민족들의 언어는 소멸되고 있는 거야. 세계화가 너무 성공을 해서 이제 소멸되는 거죠. 볼까요? 봐. 최근에 혁명. 그것도 무슨 혁명이야? 의사소통 기술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뭡니까?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 강한 도구를 줍니다. 강한 도구. 그게 바로 뭐냐면 에어웨이브 방송이죠. 그렇죠? 방송이랑 사이버 스페이스 뭐야? 인터넷이에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방송과 온라인이 아주 강한 도구인데 그들 때문에 주류 문화의 언어가 확산되는 거죠. 그쵸? 보세요. 메인스트림. 주류의 서양 문화랑 언어가 스프레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언어들이 지금 인디지너스한 랭귀지가 지금 막 소멸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그래서 박스에서 지금 소멸 원인이 지금 두 가지. 박스랑 C에서 지금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국의 억압도 억압이지만 지배국의 억압이 결국에는 멸종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세계화가 방송이나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그게 엄청 강한 도구입니다. 그걸로 주류 언어를 확산시킨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벗을 보고 이제 우리 어떤 친구가 아니 어떻게 이게 여기랑 벗이랑 이어지냐 이렇게 문맥이 이 박스랑 자기가 볼 때는 벗이랑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딸기예요, 딸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뭡니까? 딸기를 말하고 있어요, 딸기. 지배국의 억압. 하지만 여기선 지금 사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보세요, 이 벗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반대 내용이 오잖아요. 여긴 딸기인데 여긴 사과. 여긴 지배국의 억압. 하지만 뿐 아니라 세계화.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와서 지금 언어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B로 갈까 A로 갈까 가보겠습니다. A. 한때는 기술이 강요했다. 우리 사람들 보고 지배국의 언어를 채택해라. 어답트해라. 이건 다시 또 지배국 얘기가 나오는 거죠? B 가보겠습니다. B 가보, B. 자, 지금 세계화가 와서 언어가 막 지금 소멸되려고 해요. 언어가 소멸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소멸 언어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디지털 시대가 왔거든요. 디지털 혁명이 왔습니다. 나쁘진 않죠? 저 예술 통해서 잘 이어지죠? 자, 로젠베르크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지적했듯이 디지털 기술 혹은 우리 토론 그룹 같은 말이네요. 콤마로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앱 같은 것들이 뭐가 됐습니까? 라이프라인, 생명 밧줄.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해주는 생명 밧줄 좋은 거죠. 그렇죠? 나의 목숨을 구해주는 밧줄이에요. 즉 소멸 언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혁명이 소멸 언어야. 너 죽지 마. 너 다잉하지 마. 라고 라이프라인을 던져준 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언어의 보존한테 죄송해요. 언어의 보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생명줄인 거예요, 걔가. 누가? 디지털 혁명이. 그리고 어떤 언어? 이 소멸되는 소수 언어의 보존. 같은 말로는 어떻습니까? 소멸,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 소통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생명선인 거죠. 누가? 디지털 혁명이. 그래서 한때는 우리 기계가, 우리 모든 물건, 기술, 기계라 보세요, 기계. 컴퓨터며, 뭐 라디오, 뭐 TV, 무슨 어떤 기계, 기술, 세탁기, 뭐 카메라, 많죠. 자동차,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뭐를 강요했습니까? force. 너네 그 언어 채택해. 우리 기술은, 자 보세요. 사람들이 차를 탈 겁니다. 카메라를 막 찍을 거예요. 세탁기를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계에 전부 다 도미넌트 국가 언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이제, 제가 한국인인데, 우리 도미넌트 언어가 있어. 막 영어가 있어. 제가 영어를 몰라. 그러면 영어를 모르니까 그 기기를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테크놀로지가 지배국의, 도미넌트, 지배국 언어를 쓴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사회나 그 나라에 지배국 언어를 쓰라고, 어답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거기까지야. 우리는 다른 언어, 거기다 기계다가 안 써놓을 거야. 우리 기계 쓰고 싶으면 지배국 언어를 니네가 공부를 해. 라고 했죠. 하지만 now, 왜?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now, 오늘날 그런 새로운 도구, 새로운 기술이죠. 새로운 기술이 뭘 만들었냐? 가능성을. 무슨 가능성? 언어를 리바이털라이징, 비타민을 불러 넣어주는 거예요. 언어한테 활력을, 언어를 부활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멸종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이제 보유하려고 그런 가능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술, 오늘날의 이 디지털 기술이 여러 멸종위기에 처한 언어들의 언어를 막 다 등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입혀놓은 거지. 그러니까 멸종위기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내가 굳이 도미넌트 언어를 몰라도 그 기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되살릴 수 있는 리바이털라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쵸? 그래서 디지털 시대 빨라요. 빠르고 신속하고 복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언어가 소멸되는 순간에 엄청 빠르게 복제 가능해서 그 언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애가 디지털 혁명인 거죠. 네. 어려운 지문인데 자꾸 보십시오. 네. 다음 질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